네,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어떻게 출입을 하는지 배웠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포막은 반투막의 성질을 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할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처럼 크기가 작고 그리고 전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성질이 없는 물질들은 얘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자유롭게 확산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확산이란 게 뭐였죠, 여러분? 확산이란 게,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있고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금물, 엄청 소금을 많이 넣고 여기는 소금을 조금만 넣었을 때 얘를 떼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진한 쪽에서 옅은 쪽으로, 농도가 많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확산, 그죠? 기억나시죠? 확산이라고 하고요. 걔네들은 뭐 얘네 있으나 마나다. 세포막이 왜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좀 크기가 큰 애들이나 이온 같은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막단백질로 확산을 하기도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인지질 이중층 양쪽에 그런 어떤 이온이나 크기가 큰 물질들 그런 게 있으면 얘들이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세포가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이 반투막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자, 다시 여기다가 그냥 철판으로 막는 게 아니고 반투막으로 막았다. 반투막은 크기가 너무 작은 구멍들이어서 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물 분자 H2O 물 분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진하게 하고 여기다가 연하게 했을 때 물론 이 반투막을 빼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물질이. 근데 그게 아니고 반투막을 계속 냅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네들이 여기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뭐가 거꾸로 백해서 이동한다?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야, 쟤네 너무 진하다, 우리가 좀 희석시켜주자, 마치 그런 것처럼 요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 그게 바로 뭐였죠? 삼투 현상이었어요. 삼투 현상이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가 물질이 많고 여기에 물질이 적으면은 여기에 있는 물 분자들이 하고 요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거꾸로 물 분자가 백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게 바로 삼투였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이 삼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어려워요, 아직도 확실히 개념이 안 잡혔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계속 보고 또 보고 해서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전에 선생님 강의 다시 한번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삼투를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건데 여러분이 삼투를 이해를 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삼투를 알았으니까 삼투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시.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있다. 그래서 여기 반투막으로 막았다. 여기가 막 엄청나게 소금이 진한 곳이고, 뭐 설탕이든 소금이든 하여튼 진한 곳이고, 여기가 연한 곳이다. 자, 1번, 2번 어느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해요? 삼투에 의하면? 자, 그쵸. 요 1번. 얘네들이 못 가니까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야, 쟤네 너무 진하다, 우리가 희석시키자 하면서 요쪽 1번 방향으로 뭐가 이동한다? 물 분자가 이동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요게 기본이었고, 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그 세포막이 반투막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세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이거 달걀 프라이 아니고 세포요, 세포. 달걀 프라이 아닙니다. 가운데 핵 있고요. 그죠? 자, 여러분 세포도 나름의 어떤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세포의 농도보다 더 진한 용액을 주위에다가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포보다 농도가 더 진한 용액,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고장액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 농도 진한 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자, 맞춰보세요. 이 세포에서 지금 농도가 진하니까 물이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물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나가는 게 많을까요, 들어오는 게 많을까요? 바깥이 더 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야, 바깥이 더 진해, 그러면 얘네를 좀 희석시켜 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요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막 이렇게 쭈글쭈글 쭈그러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세포가 좀 쭈그러든다는 거. 자, 거꾸로 다시 문제 낼게요. 자, 다시 세포를 그려볼게요. 계란 후라이 아니고 세포라고 했어요. 자, 요게 세포도 나름의 농도가 있는데 이 세포보다 더 연한 용액을 주위에다가 넣었다고 해봅시다. 더 연해요. 더 연한 용액. 세포 안이 더 진하고 세포 바깥에 더 연한 용액을 들이부었어요. 자, 요거를 또 어려운 말로 저장액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자, 농도가 옅은 애를 뿌렸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자, 지금 요 밖에 있는 물이 저 세포 안에가 더 진하니까 안에가 또 진하다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쟤네 희석시켜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기가 너무 진하니까 물들이 막 거기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진한 쪽으로 가서 막 희석시켜주는 거. 그게 삼투잖아요. 그죠? 아, 물론 물들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막 팽창하겠죠?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터지기도 하고요.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세포도 나름의 농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똑같은 농도를 주위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뭐 또 어려운 말로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자, 세포랑 같은 농도의 어떤 액체를 집어넣으면은 그대로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나가는 물도 없고 들어오는 물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액을 넣었을 때 물이 일단은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많다는 거야? 나가는 애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선생님이 아까 문제를 냈던 건데 자, 먼저 이게 지금 양파세포거든요. 여러분 양파세포가 식물세포잖아요. 이 식물세포를 보면은 일단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 뭐 말이 어렵죠. 그죠? 아무튼 그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안보다 농도가 더 연한 애를 주위에다 넣는 경우를 말한 거예요. 저장액.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밖에 있는 물들이 안에가 더 진하다. 우리 들어가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진다는 거예요. 팽팽해진다는 거. 이해되셨죠? 팽팽해져요. 자, 그 다음에 농도가 같은 용액 세포 안이랑 밖이랑 농도가 똑같다. 그러면은 나가는 것 물과 들어오는 물이 똑같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고장액. 자,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포 안보다 더 농도가 높은 애를 주위에다가 이렇게 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안에 있는 물이 야 바깥에가 진하다. 우리 바깥에 희석시켜주자 하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쭈그러든다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쭈그러들어요. 자, 근데 이제 식물세포의 경우 동물세포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죠?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팽팽해지는데 터지지는 않아요. 터지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는 만약에 그 진한 용액을 주위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그냥 그대로 쭈그러들거든요. 근데 식물세포는 겉에 뭐가 있었죠?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한 걸 넣어도 어떻게 되냐면 세포벽은 딱딱해서 거의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 안쪽에 세포막만 이렇게 쭈그러드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부른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포 내부가 세포 외부보다 더 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세포 내부가 그러니까 세포 안쪽이 요 바깥쪽보다 더 진한 경우에는 바깥에서 야 안에가 더 진하다 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세포가 팽팽해진다. 그 다음에 세포 내부보다 세포 외부가 더 진한 경우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포 안쪽보다 바깥에가 더 막 이렇게 진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야 바깥에가 너무 진한데 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된다. 원형질 분리.
요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움짤부터 보면은 지금 뭔가 용액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막 여기 이런 데 보면 막 쪼그라들고 있죠. 세포 벽이랑 그죠? 세포 벽이랑 세포막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용액을 넣은 걸까요? 골라보세요. 여기 A 마법의 물약 AB가 있어요. AB가 있는데 A는 엄청 진한 거고 B는 연한 거. 세포보다 더 연한 거예요. 세포보다 연한 거. A는 세포보다 진한 거고 뭘 넣은 거예요? A를 넣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고장액을 넣는지 저장액을 넣는지, 쉬운 말로 하면은 세포보다 더 진한 용액을 넣는지 세포보다 더 연한 용액을 넣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문자를 볼까요? 지금 연한 걸 넣은 걸까요? 진한 걸 넣은 걸까요? 세포가 지금 쭈그러들고 있죠. 자,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죠? 세포가 있을 때 안에가 연한데 바깥에가 더 진한 경우에 야, 바깥이 더 진하다, 우리가 희석시키자 하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그죠? 그러니까 세포보다 더 진한 농도의 용액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움짤 봅시다. 세 번째 보면 뭔가 여기 세포막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점점 좀 부풀어 오르고 있네.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세포는 진한데 바깥이 연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깥에서 야, 세포 저 안쪽이 더 진한데 하면서 안으로 이렇게 슉 들어간다. 요게 바로 저게 연한 용액을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됐어요. 자, 선생님 아까 대충 설명을 했는데 똑같이 동물 세포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양파 세포였잖아요. 여러분, 양파 세포가 식물 세포인 건 아셔야 되고요. 적혈구는 동물에만 있기 때문에 동물 세포예요. 적혈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적혈구, 세포암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적혈구가 있을 때 여기 근처에다가 연한 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서 안쪽으로 야, 안에가 더 진하다 하면서 들어간다고 했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동물 세포의 경우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용혈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농도가 적혈구 안쪽이랑 바깥이랑 똑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물의 양이랑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다는 얘기. 자, 조심하라고 했어요.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다고 해서 물이 그러면은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들어오는 게 더 많을 뿐이지 나가는 애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그러니까 세포 안보다 더 막 진한 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가 더 진하니까 야, 우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자, 쟤네 희석시키자 하면서 나간다고 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쭈글쭈글해진다고 했어요. 쭈글쭈글. 그죠? 자, 근데 세포 벽이 있는 식물세포랑 좀 다르죠. 식물세포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됐었는데 얘네는 그냥 세포막밖에 없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쭈그러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보여주면은 자, 요 경우에 그죠? 자, 이 첫 번째 그림 요거는 지금 주위가 진한 거예요? 세포 안이 더 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더 진한 거죠? 자,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 세포 안쪽이 더 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야, 안에가 더 진하다 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초롱초롱 왜 이렇게 기분 좋죠? 이 적혈구는 안에랑 밖에랑 농도가 똑같으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보면 쪼그라들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오는 양보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가 더 진하다는 얘기죠? 바깥에가 더 진하니까 야, 우리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자, 요렇게 세포가 이렇게 쭈그러들었을 때 용액을 세포보다 더 농도가 높은 걸 집어넣은 거냐 낮은 걸 집어넣은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꾸로
세포에다가 농도 진한 애를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용액을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거꾸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좀 처음 생소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 원리만 지키면은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풀린다는 거예요. 됐죠?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풀려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것만. 중간에 반투막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세포막이 있을 때 어디 한쪽이 진하고 어디 하나가 연하다? 그러면은 물이 어디서 어디로? 연한 쪽에서 진한 쪽으로 물이 야 쟤네 너무 진하다 우리가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원칙만 지키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로 요 경우에 동물 세포는 왜 다르다고요? 식물 세포랑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커지다가 터질 수도 있다. 그걸 용혈 현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걸 정리를 한 건데요. 여러분이 뭐 필기를 하고 싶으면 스톱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농도가 어디가 높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세포 안쪽이 더 농도가 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 안쪽이 더 진하니까 바깥쪽에서 야 들어가자 해갖고 커진다고요. 근데 동물 세포는 터질 수도 있다. 왜?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같은 경우엔 변화 없는 거고 세포 외부가 더 진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 바깥이 더 진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야 밖이 더 진하다 하면서 바깥으로 나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쭈그러든다. 근데 다른 점이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뭐 용혈 현상,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원형질 분리, 어려운 말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이것도 또 뭐 팽윤 상태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 팽팽한 상태를. 근데 뭐 여러분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용어만 알아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벽 때문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저기 삼투 현상의 예시만 좀 나열을 하고 수업을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지금 과일을 꿀이라던가 어떤 용액 같은데 진한 용액에 절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냥 그려볼까요? 여기에 뭐 자두라던가 사과 이런 게 있을 때, 자, 지금 바깥에 꿀이라던가 막 이런 게 있어서 진한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과일 입장에서 바깥이 더 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야 바깥이 더 진하다. 우리 바깥으로 나가주자 하면서 나가니까 사과가 어떻게 돼요? 쭈그러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클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무튼 뭐 꿀에다가 청 담글 때 보면은 그 과일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매실청 같은 거 담글 때 보면 막 쭈글쭈글해져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과일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그 삼투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일 껍질도 결국에는 그 세포잖아요. 과일도 어떻게 보면 식물 세포. 그러니까 세포막은 삼투기 때문에 반투막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삼투 현상이 일어나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키위라던가 뭐 이런 뭐 앵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런 데다가 설탕 같은 걸 뿌려두면요, 물론 말라가지고 쭈글쭈글해지기도 하지만 더 심하게 쭈그러드는 이유가 뭐냐? 자, 요 바깥에 이 키위 바깥에 과일 바깥에 설탕이 있으면은 바깥에가 농도가 더 진하니까 바깥으로 그 과일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일 같은 거까지 안 가고도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김장 할 때 어떻게 해요? 배추를 맨 처음에 소금물에 막 담근단 말이에요. 그죠? 소금물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알겠죠? 일반적인 배추에 비해서 김치 안에 있는 배추가 왜 더 쭈글쭈글한지 이해를 하시겠죠? 왜? 배추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소금물 안에 넣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막 소금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바깥에가 더 진하네 하면서 물이 바깥으로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졌죠.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밑에 사진 보면 선생님이 막 크기에 맞게 조작해서 축소해 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은 배추를 얘를 갖다가 소금물에 담가놓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크기가 쪼그라든 걸 볼 수 있죠. 왜? 바깥이 더 진하니까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거꾸로 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갖다 일반 맹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맹물에 넣으면 다시 야 안에가 더 진하다 하면서 안으로 막 들어가서 원상복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집에 혹시 배추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 컵에다가 소금 타서
그 소금물에다가 배추잎 같은 거 이런 거 떼가지고 넣어보면은 좀 이따 막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왜? 그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 쭈글쭈글해진 걸 다시 맹물에다 집어넣으면은 뭐 완전히 원상복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커져요. 다시. 됐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는 현상도 삼투랑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밥 먹을 때는 생각을 해서 배고프다 하고 입에다가 넣고 씹어서 먹고 하잖아요. 식물들이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빨아들여야지 하고 빨아들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삼투에 의해서 빨아들여지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뿌리라고 할 때 이게 뿌리라고 해봅시다. 뿌리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야지 식물들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맞춰보세요. 요 뿌리 안쪽이랑 요 바깥이랑 어디가 더 진해야지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당연히 뿌리가 농도가 더 진해야지 바깥의 입장에서 야 뿌리 안쪽이 더 진하다면서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식물한테 소금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 소금물을 주면은 요 안쪽이랑 바깥쪽 입장에서 바깥에가 소금이면 야 우리 바깥으로 나가자 하면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다가 소금물을 주면은요 이 물이 이제 요 근처 소금물이 더 진하니까 물이 이렇게 쑥쑥쑥 빠져나가니까 점점점 이렇게 막 시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든 식물이 결국엔 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맹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이 안에가 더 진하다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괜히 또 이거는 집에서 여러분 실험하다가 부모님 아끼시는 화분 죽이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실험. 자, 그 다음에 바닷물을 마시면은 왜 죽게 될까요? 바닷물.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왜 죽게 될까요? 바닷물 안에 소금이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아세요? 몇 퍼센트? 35%가 아니고요. 35%이라고 해가지고 1000분의 35 그러니까 3.5%가 들어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바닷물의 거의 96% 이상이 물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바닷물이 거의 다 물인데 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고 탈수 증상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삼투랑 관련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은 바닷물을 들이키게 되면은 막 이렇게 짠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몸 입장에선 야야야야 짠 거 들어왔다 하면서 우리가 빠져나가자면서 물이 막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몸에 수분이 없어지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 표류가 됐어요. 무인도에. 근데 물이 없어서 빗물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뭐 비도 안 오고 하니까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면 탈수 증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96%가 물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삼투 때문에 그래요. 삼투 때문에. 결국에 어쨌건 바닷물이 우리 몸의 농도보단 더 진하거든요. 그럼 우리 몸 안의 세포들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요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실제로 그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이제 막 뭐 사람이 한 3, 4일 물을 못 마시면 죽게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닷물을 막 벌컥벌컥 먹다가 마시는 순간에 시원하죠. 근데 잠시 뒤에 이제 삼투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막 쭉쭉 빠져나가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인도에 갇혔을 때는 여러분 뭐 야자 열매를 따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시던 비를 뭐 빗물을 모아서 마시던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아침에 저기 식물에 이슬 맺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위독 같은 거 벗어갖고 그 이슬을 막 적셔갖고 옷을 짜가지고 물을 모아서 먹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바닷물 마시면 바로 죽습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물 안에다가 손을 오래 담궈 놓고 있으면 왜 쭈글쭈글해질까요? 자, 봅시다. 손 안에가 더 진해요? 바깥이 더 진해요? 바깥보다 손 안쪽이 더 진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가자 하고 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손 안에서 손가락 안에서 뭔가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막 부피가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쭈글쭈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 이게 최근인지 아무튼 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손이 물 안에 오랫동안 있었을 때 쭈글쭈글해진 현상은 삼투랑 관련이 없을 확률이 또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 설명을 했으면 아 삼투랑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또 뭐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삼투 실험 마지막 요건데요. 아, 여러분 또 실험 나왔다고 너무 멘붕 오지 마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 그 달걀에 보면 껍질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 거 알죠? 가장 바깥에 딱딱한 껍질이랑 안쪽에 얇은 껍질. 그 왜 여러분 달걀 삶으면 그 하얀 얇은 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하얀 얇은 막이 되게 그 삼투 실험할 때 좋거든요. 왜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가장 바깥에 딱딱한 거 말고 달걀에서 그 하얗고 얇은 그 벗겨지는 마지막에 벗겨지는 얇은 막 그게 진짜 거의 퍼펙트한 반투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달걀이 하나의 세포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얇아가지고 이게 거의 완벽한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삼투 실험하기 딱 좋아서 우리가 보통 달걀 실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장 바깥의 껍질을 좀 없애면 좋은데 여러분 그 삶은 달걀은 뭐 껍질 없앨 수도 있는데 날달걀은 없애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날달걀에서 가장 바깥의 껍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식초에 넣어서 겉껍데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여러분 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초가 석회 성분을 약간 녹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걀 가장 바깥의 껍데기를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초 안에 오래 담가두면 어떻게 되냐면 달걀이 이렇게 막 껍데기가 있다가 그 껍데기가 녹고 가운데 그 얇은 막 있죠 하얀 거 그것만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상태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1번은 식초에 달걀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험 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해볼게요. 껍데기가 제거된 달걀이 생겼으면은 이걸 이제 두 군데다가 넣는 거예요. 두 군데다가 어디다 넣느냐? 첫 번째 이 겉껍데기가 제거된 달걀을 갖다가 첫 번째 어디다 넣느냐? 소금물에다 넣고요. 두 번째 그냥 맹물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한 데다가 달걀을 이렇게 넣었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가 더 진해. 그러니까 달걀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걀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질량이 여기로 가면 질량이 감소하는 거고요. 자, 맹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물에다 집어넣으면 달걀을 집어넣으면은 달걀 안쪽이 더 진하니까 바깥에 있는 물이 야 안으로 들어가자면서 들어가서 달걀이 이렇게 팽팽해진다는 거. 이해가 됐죠? 뭐 심한 경우에 뭐 터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달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죠. 자, 질문할게요. 자, 질문할게요. 다시. 자, 소금물에 넣었을 때 그리고 증류수에 넣었을 때 증류수가 순수한 물인 거 아시죠? 자, 달걀을 소금물에 넣었을 때랑 증류수에 넣었을 때 A, B 두 개 달걀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더 질량이 많다고요? 그쵸. A가 아니고 B, 그죠? B, 증류수에 넣었을 때 달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질량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요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질량은 결국 뭐에 의해서 달라진 거예요? 물이 나갔거나 들어왔기 때문에 질량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달걀을 소금물과 증류수에 넣었을 때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그 실험을 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슈가라고 써져 있는데 뭐 소금이나 설탕물이나 똑같아요. 농도가 더 진하니까 바깥에가 더 진했으니까 이게 이제 나간 거죠.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진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증류수예요. 증류수는 바깥에보다 달걀 안쪽이 더 진하니까 물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팽팽해진 걸 볼 수 있죠. 자, 질량이 뭐가 크다고요?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팽팽해진 증류수에 넣었던 달걀의 질량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삼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결국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삼투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뭔가 중간에 반투막이 막고 있을 때, 그죠? 아니면 세포막이 반투막이니까
세포막이 있을 때 한쪽이 진하고 한쪽이 연하다. 무조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옅은 데서 진한 쪽으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물 분자가 이동을 한다. 요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 기본 원칙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그 효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